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어머님들에게 상담을 하실 때 왜 이런 걸 안 물어보시지? 이럴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 평타는 그 데스크에서 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싫었던 강사 중에 하나가 강사들 중에 있어요. 와, 진짜 마지막 얘기 제 공감 유익 콘텐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원전 선생님께서는 대치동에서 근무를 하셨고 이제 16년 국어 교육 경력 전문가이십니다. 엄채미 선생님께서는 대치동에서 8년 동안 경력이 이렇게 있으셨는데요.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강추 강사, 비추 강사, 구별법을 말씀드리니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번씩 따라 볼까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수준은 쌓이기 전에.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렇게. 마실까요? 저 이미 먹었는데요. 짠! 가래위가 없네요. 아니 너무 넘쳐가지고 건배사도 안 하고. 좋아요, 구독.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잔 했으니 시중 찐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을 위한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학부모님들 공감하시는지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 엄마들에게 사랑받는, 인정받는 강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을 충실하게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피드백.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저도 초반에는 그럼 피드백을 많이 하고 정성 들이면은 오케이. 그럼 엄마들과 라포도 형성되고 좋은 강사가 되겠지. 근데 이게 회차가 거듭하고 피드백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한 달에 10대 번을 해도 콘텐츠 없는 전화를 했을 때 엄마들은 피로감을 오히려 느끼거든요. 한 번을 하더라도 진짜 진정성 있는 피드백. 그리고 특히 초반 이 학원을 왔을 때 가장 이 엄마도 선생님과 밀당을 하고 아이도 이 선생님이 어떤지 막 간을 보는 소위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한 달에서 3달까지는 정말 초반에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너무 많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피드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정성 있는 피드백. 이렇게 가정주부시든 워킹맘이시든 바쁘신 건 매한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해서 오히려 뭔가 아이들한테 불필요한 얘기들을 듣는다면 조금 귀찮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본 같은 걸 그럼 쓰시나요? 아, 네네네. 그리고 특히 그 아이가 그 수업에 어떠했는지를 상세하게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엄청 좋아하세요. 이제 원장님께서 스스로 강의도 하시지만 강사들을 이렇게 많이 보시고 강사들에 대한 엄마들의 피드백도 이렇게 들으실 텐데 엄마랑 비슷하게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한테 정말 진심이구나를 느끼게 하는 강사. 물론 이게 한 달, 2달 사이에 이제 부모님이 그걸 느끼시기는 힘들겠지만, 뭐 아이들을 한 3, 4개월, 뭐 6개월, 많게는 뭐 1년, 막 더 길게는 막 5, 6년씩 또 한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강사가 정말 내가 우리 아이를 아끼는 것만큼 이 아이에게 진심을 다하고 있구나. 이 아이의 어떤 학습적인 성장과 뭐 인성적인 성장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좀 닿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이성적인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원장님이 당연히 우리 애를 가장 생각해 주시는 거 알죠? 이런 말씀을 간혹 해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럴 때 더 막 진심을 다해야겠다. 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서 우리 애한테 신경 쓰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신경 쓰는 게 사실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도 이제 엄마로서 와, 이 강사가 진짜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느꼈었던 술을 지금 2잔을 마셨기 때문에 갑자기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원에 사실 이제 노지 선생님이 되게 오래 가르치셨거든요, 저희 아이를. 저희 얘가 아주 잔머리도 잘 쓰고, 좀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은 좀 간도 보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노은 선생님이 제 아들이니까 좀 사실은 좀 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뭐 그냥 일반 애들보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를 되게 진정성 있게 혼을 내주고 진짜 무섭게 어떤 걸 위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 참 아이에게 맞는 말을 하고 있구나. 맞는 말을 되게 할 때가 많거든요. 맞는 말을. 그럴 때 오히려 저는 조금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막 너무 그냥 다 잘한다 하는 것보다 아예 못하는 점을 정확히 지적을 해주고 아이가 그거를 수긍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 혼내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고 음. 기다려주고 혼내고 이런 거를 잘 하는 강사가 뭔가 인기 강사를 떠나서 뭔가 찐 강사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결론은 이제 전 2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뭐,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어머님들도 다 학구열도 높으시고 대학도 나오시고 심지어 다 뭐 법조인 출신도 많으시고 뭐 아나운서 막 정말 네이버 치면 나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셔서 너무 섣불리 아는 척하는 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딱 정말 내가 아는 선에서 근데 이거를 그냥 아는 선에서 말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근데 이 아이의 목표를 계속 말해주는 그 지점을 엄마도 공감할 때 진짜 나 이 아이한테 이거 채워주고 싶었는데 이 선생님도 그걸 말하네? 그때 쾌감을 같이 느끼고 같이 이 아이를 함께 키워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면은 이제 어머님들 저 확 믿어주시고 그걸 경험을 해봤고 두 번째로는 이건 좀 다른 결인데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원이라는 존재가 공부하러 오는 곳이지만 사건 사고도 정말 많고 뭐 진짜 밤 분위기 안 좋아서 공부 잘하던 애가 갑자기 딴짓을 할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근데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문제를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를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세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좀 전문적으로 대처할 줄을 아는지 두 가지 면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얘기네요. 결국에 이제 수업만 하는 강사, 정보 전달만 하는 강사 하수. 뭐 학부모님과 합심해서 아이를 잘 이렇게 성장시키는 강사 중수. 근데 이제 거기에 더 가서 이제 미래를 보고 로드맵까지 조금 같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서 가는 강사 고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얘기 하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학부모님들이 수업을 선택하실 때 좀 꿀팁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을 택하면 찐 강사를 만날 수 있다? 저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실 때 왜 이런 걸 안 물어보시지?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학원 강사로서 다른 학원에 우리 애를 보낼 때 음. 꼭 따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이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상담은 이 수업이 좀 유명한 학원의 수업이니까 주 몇 회 몇 시간 하죠? 금액은 얼마죠만 물어보시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구현해가는 강사가 누구인지 진짜 보셔야 되거든요.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거를 되게 좀 쑥스러워하세요. 너무 예의에 벗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 애가 들어가는 선생님은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심지어 이제 수영학원 다닐 때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떤 분이죠? 이런 걸 좀 물어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는 여러 가지 학원에 있었지만 프랜차이즈 교재 좋아요. 좋은데 지점마다 너무 강사 수준이 달라요. 왜냐면 아무리 교재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그걸 답안지만 베껴서 강의하는 강사가 있거든요. 답안지에 웃는 강사. 답안지 집착하는 강사도 있어요. 답 자기가 구하면 되는데. 그거는 부모님들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답 보고 애하고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김 실장이 말한 대로 오랜 경력으로 아이들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논술은 사실 아이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좋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강사를 굳이 구할 때 뭐 저보다 좀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공을 했나? 그 전공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많이 만났나? 이런 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좀 보고 그다음이 사실 금액하고 뭐 횟수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고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구독. 어떠한 문화인지 모른 친구들이 있고 당시에는 약간 혀꼬일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질문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인기 강사가 됐다. 나 이제 좀 인기 강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은 정말 진짜 인기 강사신지 증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 이 정도였다. 지금 10,000명이 보고 계세요. 조회수 10,000명. 10,000명이 보고 있어요 지금. 부담스러운 질문이고 실패, 탈락. 그래도 1차적으로 되게 와닿았던 거는 그냥 어머님들 피드백할 때 반응을 보면 아는 것 같아요. 뭐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냥 정말 이 학년이 지나고도 계속 저와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주는 힘이 엄청나고
그걸 저한테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데스크 실장님들이 아시겠지만 그 중간다리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저희 앞에서 보이시는 행동과 말투와 실장님들과 이 학원과 엄마들 사이에서 하는 그 말투는 완전 다르고 오히려 그 평판은 그 데스크에서 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반을 옮길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르치던 아이가 저쪽 반에 갔는데 이 엄마가 피드백을 한 걸 나중에 건너 들으니 내 반이 더 좋았대. 예를 들어 그걸 실장님도 전달해주고 이 선생님도 선생님 반에 아이가 가고 싶대요. 이 엄마도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뭐지?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소하지만 좀 그런 강사로 가는 근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 번의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걸 얘기. 일단 뭐 대표님이 잘 챙겨주시죠. 아플까봐 뭐 약을 해준다거나 보너스 뭐 강사 상 뭐 이런 게 막 쏟아진다. 알아서 뭔가가 생겨. 찐감. 알아서 뭐가 생긴다. 나는 저 요구하지 수업을 않아서. 하고 싶지 않은데 나를 계속 수업을 넣는다. 사실 저는 그렇게 대치동에서 일하다가 결혼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사업 시작했을 때 사실 작게 공부방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 달 만에 한 50명, 100명 모았던 것 같아요. 50명, 대단하시다. 100명 진짜. 혼자서. 그 대치동에서 가장 강의 많이 했을 때는 100명 정도는 했던 것 같아, 내가. 일주일에 100명을 만든다. 일주일에 100명. 100명을 관리하는 강사였던 거죠. 그 최대 네, 저도 100명까지 이렇게 비슷하게 수업하신 거의 적 있지 않아요? 네네. 100명. 뭐 그럴 때 내가 인기가 있어질 수 있겠다. 내가 일타를 찍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목표가 생기긴 하지. 인기 강사가 되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근데 뭔가 음, 노력하신 부분?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원장님? 좀 웃겼던 것 같아요. 다른 웃기다. 강사들. 웃기다. 음, 웃기죠. 되게 중요해요. 진짜 웃기죠. 그거는 좀 기질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망가져서 남을 웃기는 게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음. 애들한테 처음 제가 25에 한참 꽃다울 나이잖아요.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꽃다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애들도 즐겁게 하고 저도 즐거우려고 웃기려고 가진 노력을 했는데 뭐 이름 소개를 뭐 나는 문근영하고 이름이 똑같고 얼굴도 똑같은 양근영이야. 뭐 그때 한참 국민 여동생으로 문근영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막. 똑같은 이유를 계속 주입시켜요. 6개월, 1년으로. 그럼 비슷한 것 같다는 얘기도 해요, 애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애들, 심지어 이제 상담 전화하면, 문근영 선생님이시죠? 이런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저 너무 부러워요. 그런 게. 자기를 이미지화 시키는 게 어쨌든 그 강사는 캐릭터 싸움이거든요. 맞아. 웃기는 게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막 이 콧구멍 이런 것도 막 보여주고, 막 제가 동영상이 콧구멍을 들어가요. 보여준다고요? 콧구멍 속에 500원까지가 아니라 100원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결국엔 전 그거 같아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이제 엄마가 아이를 이제 수업 끝났구나 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수업 어땠어? 엄마들은 물어보거든요. 아이가 재밌었어. 그 네 글자 한마디면 엄마들은 여기를 계속 보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맞아. 원래 싫어했는데 수업 들어보니까 재밌대요. 괜찮대요. 좋아요. 구독. 인기 강사가 되기 이것만은 피해라. 생각보다 진짜 인기 강사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잘하는 것보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미리 준비했어요. 4가지나 있는데 네 가지나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수업 시간을 오버하시는 것들. 근데 저도 오버해요. 물론 오버하고 열심히 하는 명분도 알고 그 마음도 알고 근데 포기할 줄도 아는 것도 용기고 애들은 벌써 다 지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초보 강사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준비한 1부터 10까지를 다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왜? 난 공부했으니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완벽주의도 있고 좀 분위기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부분인데 알맹이 없는 피드백은 피해라. 어머님이 어떤 질문을 훅 들어오면 내가 저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에 말려서 그 얘기를 못하고 저 얘기를 잠깐 하는 바람에 정말 알맹이가 순간 확 없는 피드백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거든요. 딱 정신줄 잡고 오케이 이 얘기는 꼭 하겠어. 그러니까 콘텐츠 있는 피드백을 안 할 거면 하지 말아라 차라리. 메모 좀 하고 들어가는 거. 세 번째는 교재를 은근히 소홀하게 체크하는 강사들이 많아요. 피드백할 때 이 어머님 좀 관심이 없는 것 같네?
조금 피드백을 살살 해도 되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머님도 다 집에서 아이 거 가끔씩 이렇게 똑같은 아, 말이지. 요즘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하고 책을 들춰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교재도 꼼꼼하게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중요하고, 마지막은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어, 너무 싫었던 강사 중에 하나가 좋은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 좋은 밥만 맡으려고 하는 그 마인드. 강사들 중에 있어요. 진짜. 근데 저는 어떻게 다양한 아이들이 그거 있는데, 진짜 그리고 싫다. 그러면서 진짜 싫어. 강사에 그게 쌓이는 거거든요, 경험이. 근데 그러면 재밌는 게 실장님 탓을 해요. 어떤 시간표 탓을 하고 학원 탓을 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아이를 줬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좀 그런 게 너무 보였던 부분이라 이건 하지 말아야지가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와, 진짜 마지막 얘기 진짜 공감 유익 콘텐츠네요. 진짜 비추 강사? 뭔가 잘 모르는 강사들은 잔꾀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수업에서 좀 덜 해주고 이런 게 효율이고 그게 더 돈을 많이 벌겠지? 약간 요 정도만 해도 되겠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진짜 망하는 길로 간다. 이런 강사는 피해라. 학부모님들께서는 수업을 직접 보시지 않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체크하시면 진짜 최악의 강사, 별로의 강사를 알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맥락인데 반성할 줄 모르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탓을 하는, 학원 탓을 하는, 시간표 탓을 하는 이런 아이들 오합지졸이 모여서 그래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변태인 게 그런 오합지졸이 모였는데 그거를 잘 융합시켜서 얘네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같이 가. 전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로 모이게 만드는 게 그게 능력이고. 아무튼 그래서 맞아. 진짜 그거 엄청 그리고 책을 안 읽어 와서 그 정도밖에 못하는. 재밌는 거는 책을 안 읽어 왔다, 예를 들어. 그러면 안 읽어 왔어도 수업을 책을 읽어온 아이의 그 반 이상을 따라가게끔 만들 수 있는 것도 교사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끌어낼 수 있다고요. 잠재력을. 근데 그거를 모르고, 쟤 책 안 읽어 왔네? 오늘 수업 어떻게 해? 이렇게 가면 이제 수업 끝까지 망하는 거죠. 최악의 강사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강사를 저는 본 적이 있어서 실제로 애들 글 쓰는데 핸드폰 하는 강사. 핸드폰 저도 만질 때 있어요. 근데 뭐 정말 급한 연락이 오면 만지는 거 그런 거 제외하고 저는 아이들 글 쓸 때 가장 바쁘거든요. 막 옆에서 챙겨줘야 되고 특히 어린 아이들 유아했을 때는 정말 지우개 없으면 지우개 갖다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분은 수업을 하러 오신 건가, 돈을 벌러 오신 건가, 그게 좀 헷갈렸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초보 논술 강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최비연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고 뭔가 논술 강사로서의 초심도 이렇게 살펴보고 되게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취중 진단 콘텐츠에 궁금하신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